조국혁신당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 모시고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텐션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어제 기자회견 보고 이제 막 지금은 그래서 국민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광장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광장으로 나갑시다. 네, 손가락질 하기에는 내일 이제 나오십니까? 내일은 민주당 단독 집회고요. 내일이요? 네, 내일은 민주당 단독 내일 집회입니다. 민중대회에서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2시에는 한국노총 집회, 4시에는 민주노총 집회, 뭐 5시에는 뭐 퇴진본부 집회, 그다음에 6시 반에는 민주당 단독 집회. 이게 뭐 내일은 하여튼간에 길거리에서 쭉 보내는 날인데 조국혁신당은 내일 안 나옵니까? 내일은 그 민주당 단독 집회이고 여기는 연대사 하러 갑니다. 연대사 하러? 네, 의원님이? 제가 갑니다. 내일 그러면 취재 편의점이 길거리에 있을 거거든요. 네. 뭐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으나 거리에서 만나는 것으로 내일은 옷 단단히 입고 주말에 날씨가 좋아요. 제가 그래요. 지난주에 그 서울역 4번 출구에 있었는데 날씨가 심지어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도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온차가 커서 단단히 준비는 하시되 매우 화창할 걸로 보인다. 나들이 삼아 오시라. 그리고 야 6당에 저희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야 6당에게 16일 집회를 공동 주최하자라고 하는 공동 제안을 했어요. 네, 다음 주. 다음 주 16일. 9일 집회는 이게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9일 집회는 그냥 민주당이 단독 집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9일은 그랬죠. 그에 앞서서 10월 달에는 조국혁신당이 서초동에서 먼저 집회를 했고 9일 집회는 민주당이 단독 집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연대사 요청이 있었고 연대사 요청 전에 그럼 16일 집회는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채널을 새로 열어서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 그다음에 저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미리 소통을 좀 해서 16일 공동 집회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자. 야 6당에게.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은 집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왜 거기는 집회는 안 나와요? 왜 그래? 거기는 이제 다른 결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답신을 했고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6일 집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그게 뭐 어제 그제 요 사이에 결정이 된 거예요.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갤럽 여론조사 오늘 10시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고르게 전 지역, 전 세대, 전 연령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제 기자회견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님 말씀 주시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보신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내일 열리는 어디서 주관하든지 간에 하여간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취재 편의점 마이크가 내일 시청 앞에 광화문에 계속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기 용산에 들릴 때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함께 나오셔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일야 방송 대국이 됐든 아니면 만민공동회가 됐든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집회가 그 2016년에는 서울광장이 열리고 광화문이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광화문이 지금 중간에 그런 형태도 없었고 해서 다 같이 모이기가 좋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고 맞습니다. 지금은 오세훈입니다. 서울광장으로 모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회 장소 하나 잡는 것 자체가 항상 너무 좁고 다 같이 모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별별 작전을 같이 천준호 의원이랑 같이 어제도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작전을 짰는데 그러셨구나. 여기저기 그 여러 군데 각 당별로 집회 신고를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행진해서 뭐 모이고 뭐 등등등 하여튼간에 다 같이 모이기 위해서도 작전을 여러 가지로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지난 2016년, 2017년 정말 나라를 구했던 그 촛불 시민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오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취재 편의점도 내일 현장에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일정은 추후에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총평. 예,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진짜 총평도 여러 가지 총평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선 개사과 시즌 2다. 네. 개사과 시즌 1에서 출연진은 개와 사과. 개사과 시즌 2의 출연진은 대통령과 그 비서들. 반말 찍찍 듣는 대변인. 네. 예. 요렇게고요. 감독은 김건희. 시즌 1도 시즌 2도 김건희였다라는 거고 뭐 끝장 회견이라고 하는데 막장 회견이었고요. 막장 회견. 예. 오만과 오기와 오판이 아주 그냥 아주 버무려져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인간으로서의 인격 세 가지 격이 다 땅에 떨어졌던 자리였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프리스타일로 뭐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프리스타일 랩이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프리스타일 랩이 아니라 또 프리스타일 댄스가 아니라 그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하면 관광버스 막춤이 되는 거예요. 프리스타일 댄스가 아니라 막춤. 네. 아 정말 정말 고통스러웠다. 140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 그리고 어쨌든 고개는 숙였잖아.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 국어사전 재정립해야 돼. 네? 그리고 특검은 정치 선동이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간을 쭉 제목을 보니까 다 비판하고 있어요. 아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만.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만. 맞았어. 저도 그거 보고 왔거든요. 예, 서울신문만 윤 아내처 신신중치 못해 재불찰. 조선은 뭐 엉뚱한 미국 저와 얘기를.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조간이 다 비판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설도 쭉 보면 세계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형편없었다. 이래가지고 뭐가 바뀌냐. 정신 못 차렸다는데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예요. 그렇죠. 그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는 스탠스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앞으로 잘해라로. 근데 서울신문이 예전에 죄송합니다. 대한메일 시절 대한메일이었죠. 네네 맞. 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논조가 훌륭했는데 뭐 건설회사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그 서울신문의 논조가 기괴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신문, 대한메일 다시 서울신문으로 그렇죠. 돌아갔잖아요. 예. 대한메일로 왜 이름을 바꿨느냐? 서울신문이 대표적인 국정 홍보지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 홍보지에서 벗어나서 독립 언론으로 독립적인 언론으로서 비판적 사회 비판의 기능을 우리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로 대한메일 했던 건데 일로 갔었는데 건설회사한테 인수되고 다시 서울신문으로 가면서 앞으로 잘해보자. 어제의 태도를 보고 딱 두 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만 사과했다를 강조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사설에서 앞으로 잘해라. 그러니까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론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잠시 후 10시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겠지만 NBS 전국지표 조사에서도 19%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앞서 이제 의원님 품격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외신 기자들 다 있는 앞에서 어떻게 반말을 합니까? 그리고 12시 5분이 딱 그 시간이에요. 점심시간 딱 되니까 목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만하자는 거잖아요. 그만하자는 얘기도 이제 대변인이 당황을 했어. 대변인이 뭐 하나 더 할까? 뭐 나중에는 그럼 좀 더 할까? 네. 이게 그 평소에 이 얼마나 그 쌍욕하고 반말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여기저기서 새는 거지.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어떻게 그러니까 막아줄 수가 없어. 평상시에 대변인이라든가 참모들에게 이분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 외국 기자들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못 알아듣겠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이고 한국 연습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인 태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부산일보 박종국 기자인가 하고 이제 경향의 박순봉 기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뭐냐면 네. 어제 전반적으로 저는 어떤 분위기를 봤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도 그렇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실 이제 비서실장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실 국감 때 네.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피신조서 네. 받으러 간 아하. 피의자가 예. 어디까지는 추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나온 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증거가 나온 거는 사실로 인정하되 그 사실을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얘기 관련해서 아니 뭐 내가 뭐 공천과 관련돼서 이미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했다 칩시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단순 의견 개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네.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갈 때 함부로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라. 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그다음에 요렇게 얘기를 하라.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혹시 제 기억을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뭐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여달라. 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면 근데 그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고 해서 해석하라. 요게 이제 피신 조서를 받는 분들에게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네. 함부로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증거가 갑자기 딱 나오면 당황하게 되고요. 네.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신 조서를 받으러 갈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진술은 피신 조서를 받으러 간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법률가로서 평가했을 때는 네.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라고 해서 증거가 있는 거는 인정하되 다른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회견이 아니라 재판 준비. 예, 모드. 재판 리허설이에요? 준비 모드예요. 재판 준비 리허설이었어요? 네, 재판 준비 모드예요. 답변이 네.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건 다 피해.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진술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다 무너지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 말도 못 믿게 돼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첫 번째로 대통령의 품격과 자질과 저런 인품을 가진 분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이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은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실의 말도 안 되는 참모들의 행태들 때문에 말과 행태들 때문에 어제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 진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개뿔 하여튼간에 그런 태도들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와 정말 근데 자기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어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사과를 하라니까 부인이 가서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가서 자랑하지 말고 사과해. 이렇게 시켜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림은 만들었어.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다 따박따박 따져서 문제는 없다는 걸 내가 해명을 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 그림은 만들었잖아. 밥 먹으러 가자. 뭐 거의 이런 태도였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 1위가 17%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 갤럽에서 네, 주관식입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관식. 예. 아마 객관식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3인대 한 7, 8%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해명이 어떠셨어요? 김건희요? 예. 철벽 방어를 하고 철벽 있었죠. 방어. 예. 방탄 담화. 전 국민 담화. 아니 조국 대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사적인 노력을 봤다. 어떤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대려 국민을 꾸짖는 태도였다. 꾸짖었죠. 예. 니네 말이야 순진하고 박절하지 못한 우리 아내 밤새
그 잠도 안 자고 답신하고 남편 잘 되라고 문자 답신하는 잠이나 자지. 미쳤어?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어? 잠을 안 자는 걸 보고 미쳤다고 한 건지 그래. 핸드폰에 남의 핸드폰에 남편 핸드폰 그건 가지고 아니죠.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니죠. 어쨌든 잠 안 자고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아이고 우리 애기. 왜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지금 그러니까 그 흡사 어떤 거냐면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남아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런 딸을 보는 아버지 마음인가요? 아유 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어르신께서 우리 여사님께서 밤새 네. 저런 일을 그러니까 자기는 가끔 너 미쳤어 이렇게 반말하고 하는 걸로 네. 본인이 우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야 나가서 사과 네가 똑바로 빡세게 해. 하고 와. 네. 그랬던 건데 근데 순진하고 박절하지 못한 내 안에 예. 니들이 악마시켰잖아. 그렇죠. 이 나쁜 것들아. 예, 이런 얘기 합니다. 야당, 예.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국민들 네. 이 셋이 다 나쁜 놈들이야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거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그야말로 제철을 많이 악마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이 네. 침소봉대하고 악마시켰다. 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 참나. 그 약간 그 옛날 인형놀이 그러니까 푸펫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네.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줄에 매달려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그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계시다.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전화를 이제 김건희 여사는 밤새 3,000개 문자 온 거 다 일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권자인데 그리고 평생 국민의힘 안 찍다가 김건희 여사 문자 받고 국민의힘 뭐 본인 찍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도 하던데, 근데 본인은 정작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볼 수는 없다라는. 내가 볼 수는 없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휴대전화가 문제가 됐던 게 최혜병 특검 논란 아닙니까? 네. 개인 휴대전화로 도대체 누가 전화를 한 거냐. 김건희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예, 김건희냐 뭐 그 윤석열이냐. 본인이냐, 누가 전화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김건희 여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나는 아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면피 이용으로 깔아놓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 어쨌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냐면 면피용인데 뭐에 대한 면피냐면 네.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게 아니라 민간인 김건희가라고 할 수 있는 피신조소라니까요. 피신조소용이다. 피신조소용. 민간인 김건희가 국정농단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직권 남용 아니고 정치적 조언일 뿐이다. 예. 그리고 그걸 내가 몰랐지 그 양반이 새벽 5시까지 그러고 있을 줄 내가 알았어. 나도 뭐라 했다고. 너 미쳤어? 잠 안 자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예. 굉장히 이 양반이 어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자격,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이제 나이 60 넘은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미천이 다 드러났고 저 땅굴 파고 아래로 지하실 파고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이 다 보이지만 수사에 대비하는 용으로는 의미 있었다. 수사 대비용으로는 의미 있었다. 매우 의미 있었다. 매우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대비용으로는 어제 방어를 많이 했죠. 몇 가지 자백이 있었으나 방어를 했죠. 어떤 논리로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또 알겠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의견 개진이지. 이 양반아 박근혜 때 그 의견 개진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다음에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당무 개입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정당법 위반이고요. 그거는 박근혜 판결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보자면 민간인 어제 그 민간인 자격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취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민간인이라서 뇌물죄 신분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뇌물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기타 그 준하는 자 예. 내지는 이제 공무원이 될 사람, 예.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 될 사람만 뇌물죄가 예. 성립이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닌 민간인은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되고 네. 이렇게 뇌물 받고 뭐 어떤 예. 일을 공무를 처리했을 때 근데 그게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죠. 심지어는 당선인도 아니야. 네, 경선에서 승리한 순간, 그러니까 박근혜와 이명박이 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한 순간부터 공무원이 될 자로 네. 됐단 말이죠. 그래서 뇌물죄의 주체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을 갖고 와서 딱 언론에 공개를 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얘기 안 하거든. 5월 9일은 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권성동 정진석 얼마나 광광거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내용은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그 이명박 당시의 그 후보가 후보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까지 다 계산을 상계를 해서 처벌을 받은 그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럼요. 메모를 해놨는데 어디다 해놨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이거 확실합니다. 네, 네. 그 확실합니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은 하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는 순진했고 박절하지 못했고 못하고 그래서 명품백도 받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그리고 수순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I believe 그때처럼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새벽에도 미친 X처럼 일어나가지고 밤새 뭐 이러고 있었고 보냈다. 자체 삐처리였습니다. 지금 격분하셔가지고 아니 미쳤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너 미쳤냐는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죠. 그 사실 이것 때문에 202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17억 이렇게 받게 됩니다.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 당선인도 심지어는 당선인도 아니에요.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순간부터였어요.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부터 대통령 신분까지 포함해서 처벌을 하는 게 요거를 그때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관성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관성. 오늘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내일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관성은 요구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힘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논리적인 충돌이나 모순에 부대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특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삼권 분립 위반입니다라는 얘기죠.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검은 국회가 결정해서 임명을 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최혜병 특검 때 그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역 필리버스터죠.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제 바로 앞에였어요.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상권분립 위반되고 행정권 침해고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주저리 헌재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결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4개의 헌법 그 대한민국 특검을 전부 다 소개를 했어요. 14개의 특검 중에 성공한 특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성공한 특검. 근데 그건 뭐냐 전부 다 최근에 특검이 14번이 있으면서 뒤로 쭉 오면서 소위 그 각 정파들이 성공한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킹크랩 특검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야당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그 최순실 특검 때 당시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수사팀장 윤석열, 수사팀원 한동훈
이 사람이 했던 최순실 특검 때 최순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이 하는 똑같은 논리로 이거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래서 이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위헌 소송을 했어요. 맞아요. 위헌 소송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수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권력과 무관한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헌법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최순실이 박영수와 윤석열을 상대로 그 실질적인 상대,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 그 삼권분립 위반이니까 저 특검들 전부 다 아웃시켜 주세요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헌재가 아이고 그건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합헌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영수와 윤석열이 계속 그 자리에서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입 싹 닫고 얘기하는 거 보고 나저 야 역시 일관되다. 그때 달라요. 어느 때 다르냐? 나한테 이익이 될 때 아닐 때. 근데 보통 사람과 다른 면은 보통 그럴 때 사람은 갈등을 그렇죠. 합니다. 예. 괴로워하고. 예. 왜냐하면 염치와 양심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주진우 의원도 네.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참 희한한 예.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이런 거죠. 이 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그렇게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 검사 네. 그런 특수부 검사들의 특성이에요. 네. 특수부 그 못돼 처먹은 지금까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도 검찰이 원래 탄핵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검찰 권력이 하나의 징표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이 검찰이 다음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완되면서.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2%수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보셔야 됩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도 아주 그런 이게 인사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의 특수부식의 틀 짜놓고 수사하고 인사 관리하고 바로 사람 한 사람 체크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검사들 이런 거에 주특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주현을 끌고 갔을 때는 그 김주현 민정수석을 그 대통령실에 임명을 했을 때는 저 김주현 수석이 검찰의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요. 지금 2%수 조용하고 한 거 전부 다 김주현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인사로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 검사들이 뭐를 하냐면 안 들린다 나는 일만 한다 이걸 시전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 어찌됐든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그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근데 대통령이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정말 그러니까 헌법소 의지가 없는 분이신 거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박근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헌법소 의지가 없어요. 자,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 임명 관여 주체, 관련성, 그 정도,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다. 전원 일치.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바는 사실에 그리고 우리 법 질서에 맞지 않는 소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밤에 속보가 나왔어요. 네. 무슨 속보가 나왔냐면 TV조선 속보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부부싸움도 하신다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총체적 난국의 해법이 휴대폰 바꾸는 거. 구속시켜 휴대폰. 네? 휴대폰을 구속시켜라. 휴대폰 구속시켜. 네, 그리고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두 가지가 해법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부부싸움 감이 어디 부부싸움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부부싸움 안 했다는 거네. 뭐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일방적이었다라고 이제 쫓겨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죠. 쫓겨나서 보통. 어디 딴 데 가서 술 드신다. 이런 소문이 쫓겨난다는 있었죠. 거고 집에 가서 술을 안 먹고 대통령실에서 드시고 가고 쫓겨난다. 그거는 뭐 대통령 후보실 이건 저는 기자들 그 당시 마크맨이었던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선거 중에 추리닝 바람으로 쫓겨나서 인근 호텔에서
자고 왔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당시 마크맨이었던 기자들에게 전해들은 거라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해법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 매우 놀라웠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는 여론조작, 공천 개입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인사 문제 관련된 것들, 김건희 라인에 대한 문제들, 지금 진행되는 국정 상황에 대한 농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놓은 해법이 휴대폰 바꿔. 부부싸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한심한 소리고요. 네. 휴대폰 바꿔를 놓고 보면 제가 최근에 요즘 그 여러분들 핸드폰을 뭐 그런 일을 안 당해 보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 저도 이제 뭐 그 변호사로 쭉 일을 할 때 휴대폰 그냥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비즈니스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근데 휴대폰은 포렌식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휴대폰 포렌식한 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에 보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 하나도요. 네. 여러 디렉토리에 한 대여섯 개씩 똑같은 사진이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쭉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받아봤는데 2,000페이지가 나와요. 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부세요. 집에 계시는 다른 별도의 비즈니스가 있는 분이 아니야. 네. 근데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수만 페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도 그렇고 나 핸드폰 다 묻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명태균 씨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뭐 공개적 증거인멸이야? 근데 물론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구속 사유는 되지만. 근데 대통령 지금 하고 부인하고 지금 압색 못한 게 대통령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압색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만약 저거를 자기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스스로 인멸하기는 쉽지 않아요. 움직임이 다 잡히기 때문에. 네. 그럼 누군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럼 죄가 됩니다. 오. 네. 증거인멸? 네. 예.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 내지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예. 조국 정경심 그때 누구를 시켰다고 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난 핸드폰을 이제 번호를 바꾼다? 예. 그 핸드폰 인멸하기만 해봐라. 잘 갖고 있으라고. 잘 예. 보관해. 그래 번호 바꾸는 거는 좋다 이거야. 대책은 아니지만 예. 그래 지금이라도 번호 바꿔. 근데 예. 그 핸드폰을 디가우징하거나 또는 어디다가 그 훼손시키면 그거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겠지. 네. 본인 증거는 이렇게 죄를 묻지 않으니까요. 본인 증거 인멸은. 근데 누군가를 시켰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가 됩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여론조사하고 불법선거사무소인데 어제 질문 중에는 불법선거사무소 얘기는 안 없었어요. 나왔어요. 예, 예. 뉴스타파 기자가 있었다면 질문을 했을 텐데 불법선거사무소도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길하고 그렇습니다. 양재동하고. 예, 두 개. 양재동은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그 변호사로 그 근무했던 네. 법무법인이 있는 건물에 있었다고 나오던데. 세상에 같은 건물이었던 거예요? 같은 건물.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제가 뭐 거기서 변호사로 일은 안 했지만 예. 예. 건설회사 본사 빌딩. 중요한 거는 그 후보 시절부터 서초동 팀, 양재동 팀이 있었고 서초동 팀은 법조, 양재동 팀은 김건희 여사 라인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일단은 이제 밝혀낸 거고 중요한 거는 없었다는 거고 자기는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워낙 그 인기가 많아서 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와도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런 짓 하면서 살았지 무슨. 예. 제 나름대로는 고3 입시생처럼 이상으로 바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바빠봤자 얼마나 바빴다고. 고3처럼 바빴다. 고3 입시생보다 더 바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산다는 대선 공약이었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론 조작이 실제로 있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그 명단을 입수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고 네, 그것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피신조서 받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내가 돈 주고 시킨 적 없다예요. 그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해서 갖고 온 거는 있냐라고 물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자들이. 예. 그리고 그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보고하러 들어왔냐. 갔다고 그 했고 그 인근에 그 아파트 그 호텔도 예약한 내역이 있고 비행기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강인경씨 진술에 며칠 날 네, 보고하러 갔다. 그렇습니다. 비행기표 있냐 그랬더니 비행기표 있다 여기. 그렇죠. 호텔도 있다. 호텔 예. 예약 내역도 예.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내가 돈 주고 하라고 시킨 적 없다예요. 그렇죠. 내가 시킨 적은 없다. 예, 내가 시킨 적 없다. 네. 돈 주고 내가 시킨 적 없다. 네. 근데 실은 그럼 명태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랑 명태균 씨의 이야기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시킨 적 없다. 명태균 씨 뭐라고 그래요? 김영선한테 내가 돈 달라고 했냐?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네.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이걸 네. 그대로 보고를 해야 나중에 네. 공천 달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 뭘 알고 얘기해라. 오다가 오야. 오야가 마음 먹었으면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네. 하면서 나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는 진술을 한 거예요. 피신조서에서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게 코치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돈 주고 시킨 적은 없다라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한 적 없다라고 하는 명태균의 진술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시킨 적은 없다. 자기들이 뭐 초기에 좀 도와서 알아서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한둘이었는 줄 아냐. 뭐 수백 명이었다 뭐 이런 수백 얘기죠. 명이었다. 예. 그 얘기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조작하라고 한 적도 없고 예. 돈 주고 일을 시킨 적도 없다라고 예. 빠져나가기 위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그 시킨 사이에 적 명태균 없어. 씨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는 몰라. 시킨 적이 없어. 그 근데 얘기하려고 그러는 김건희 거예요. 여사가 시켰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이제 공범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끼리 한 거예요. 뭐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봅시다. 개인 채무, 네. 김건희의 개인 채무 등등등 공범이지 뭐. 범죄 공동체 범죄 공동체. 대통령과 그 네.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범죄 공동체죠. 사실상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는 이제 간접 정범일 수도 있겠다. 간접 정범은 뭐냐면 네. 이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죄가 되지 않아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자기 권한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를 뭘 속여가지고 갖고 와서 야 이거를 좀 해주세요. 이거 되는 거네. 그럼 내 권한 하에서 할게. 그럼 간접 정범이거든요. 간접 정범이거든요. 또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공범으로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검찰이 이제 국민들은 이 여론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네. 듣다가 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어제 기준으로 하면 전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 배제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슨 보낼 수 있다. 보낸다면 뭐부터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전 네. 세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예. 너무나도 당연하다. 세계 평화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이게 저 망토만 달아주면 이제 지구 한 바퀴 돌고 올 기세, 네. 자유의 수호자, 평화의 수호자라는 예. 식의 자기 규정을 한 후에 뭐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외교적 언사로서 무기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읽힌다는 건 예.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예.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무기 지원을 하면 어찌 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 그다음에 대통령 워딩입니다. 우선 고려하고 그다음 고려는 예. 그러면은 살상 무기도 간다는 거죠. 얘기죠. 아니 방어 무기하고 살상 무기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을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거는 뭐 적대국이 되겠다는 적대국이 되는 얘기죠.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당시 소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진 빚이 없어요. 네.
네. 우크라이나에 진 빚이 없어. 진 빚이 첫째.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 맞습니다. 당신은 예. 소련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었다. 구소련. 네. 좀 먼 나라 이웃 나라라도 좀 읽고 나와라. 이원복 선생님이 개탄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서비스로 보내드려야 어려운 거는 네. 어려운 책은 뭐 안 읽으시는 분이니까 단 한 권을 읽으려면 먼 나라 이웃 네. 나라를 읽고 나오시라는 참 거고. 답답하다. 그다음에 이 판은 지금 소위 요즘 그냥 하는 말로 나가리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트럼프가 자 지금 지금까지 러시아가 차지한 땅 그대로 갖고 니들이 차지한 땅 그대로 갖고 중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이미 트럼프가 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는 지원 안 거절했지만. 한다는 거죠. 예. 예. 젤렌스키는 거절했지만 그런 판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여기 인볼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기 지원한다, 뭐 한다, 파병 뭐 등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를 본인만의 세계에서는 자기는 자유를 가치 지키는 네. 투사거든요. 전 세계 평화의 투사고 이게 내가 곧 뭐 이제 뭐 세계 그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을 기세입니다 지금. 네. 트럼프랑 둘이 공동 수상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아니, 모르겠는데 케미가 잘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아니 트럼프와. 그거는 술 잘 먹는다, 술 잘 먹고 술 먹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무슨 케미가 잘 맞아. 지금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성정이 비슷하다고 해서 정책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되고요. 성정은 막 불뚝성질에다가 하죠. 근데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양반은 그 휘신조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한동훈까지 조지기만 했던 사람이라서 상대방과 협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게 좀 이렇게 거대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걸 가지고 트럼프와 윤석열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기자가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잘 돼? 그 전날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네. 전화 통화도 제일 늦게 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전화 통화도 못 했잖아. 못했죠. 그리고 아니 전화 통화 내가 트럼프래도 그 전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올해 안에 샌더스와 아니 네. 샌더스랜다. 저기 바이든과 네. 바이든과 네.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바보 인증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루 전날 그 얘기한 사람 전화를 트럼프가 우선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받기 싫지. 아니 그리고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소식이 CNN에 계속 보도됐잖아요. 더군다나 우세하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가 아니더라도 동전 던지기다 이건 거의. 그렇죠. 라고 예측을 했어. 그 예측은 틀린 예측이었지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든과 뭐 약속을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어나운스 하는 그 순간까지도 네. 동전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동전 던지기 같은 확률이다라고 얘기가 되던 때였어요. 네. 근데 왜 그쪽에 배팅하냐고. 난 정말 이거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아니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토 사무총장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가 전쟁을 뭐 참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랑 정상회담 하겠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따위로 외교를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태도 때문에 보수지들이 더 격분을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정치 막으려고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덮어보려고 본인과 관계된 문제를 덮고자 결국에는 전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 불바다 만들겠다는 거야. 그건 안 되지라고 보수들도 좀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장 비겁한 보수는 홍준표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씨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정말 평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결정적인 홍준표가 순간에 자기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 이거 사람 안 자기 되는 정치도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야. 네. 희한한 분이야. 희한한 분. 어찌 보면 사실은 15%만 나오면 된다라고 해서 했을 때 보수 네. 입장에서는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 당시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돌맞을 각오로 말 그대로 15%만 나오면 당이 유지될 수 있다. 돈만 보전받으면 된다. 근데 뭐 한 20% 이렇게 넘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론 조작을 했다. 당시 대선 경선 당시에 네. 후보 경선 당시에 여론 조작을 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야? 홍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규탄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세게 싸워야 그 다음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어제 그 보고 아유 할 만큼 했다. 앞으로 그 장난질 치지 마라. 한동훈한테 한 얘기잖아. 네. 지금 본인은 보수 전체 뭐 이런 거 맨날 보수 전체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속 시원하다 홍카콜라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한동훈밖에 눈에 내가 밟고 갈 사람은 한동훈만 밟으면 나는 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한동훈을 까야 돼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좁쌀 영감. 자, 지금 9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39분에 창원지검에 명태균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성은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명태균 씨 그렇게 수그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될 거냐? 됩니다. 아, 구속돼요? 수그리고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네. 문제가 아닙니다. 예. 다만 이 여러 가지 이 자료들 핸드폰 나의 최대의 무기는 나를 지켜줄 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6개의 핸드폰이야라고 했던 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잘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그 변호인단 꾸리는 거 보고 어떻게 변호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어떻게 근데 그게 안 변호하려고 될 하는 것이다. 거예요? 예. 어떻게 변호하려고 하는 거냐면 검찰에서 준 가이드라인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 준 가이드라인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선을 넘지 않으면 나를 봐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소연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력이 화려한 분이죠. 이력이 화려한 분이에요. 예. 이준석 그 뭐 뭐. 관련해서도 뭐 쌩 난리치고. 근데 저는 진짜 재밌는 게 이준석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이준석을 저격수를- 공격하는 이준석 저격수를 변호사로 썼어요. 그 대략 예. 그러니까 이게 선을 좀 대략 예. 그 여기서 계속해서 이준석 정도 요렇게를 이제 선을 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하. 우리 정유미 예. 창원지검 검사장이 예. 뭐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그리고 그 명태균 네. 씨 오늘 나가기 전에 명태균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다 준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시킨 적 없다. 명태균이 알아서 한 건 니들이 예. 그 검찰이 수사해도 되는데 예. 대통령이 돈 주고 여론조사 시킨 적 없고 여론조사 시킨 적 없다. 그다음에 문자가 몇 개 나올 수 있어. 야, 걔 핸드폰에서 문자가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있잖아. 내가 그 보낸 문자라고 돼 있는 내 핸드폰에서 온 문자는 우리 와이프가 그 미친 짓 하느라고 새벽에 이렇게 좋은 말 해준 것에 불과한 거야. 그거 나한테까지 오면 안 된다. 예. 라고 가이드라인 준 거고요. 창원지검의 가이드라인.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예. 근데 그건 있잖아. 박절하지 못하고 이 순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좋게 해주려고 남편이 해서 그렇게 해서 문자한 거지. 그거 아니야. 자, 공천 개입과 같은 관련된 문자나 그게 나올 수 있어. 예. 근데 그거는 단순 의견 개진이야. 예. 공천 개입 절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정도의 의견을 줄 수도 있지. 그럼. 예.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명태균 씨도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전부 조사 이후에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 네. 공천을 받았잖아. 돈 대신에 공천을 받았죠. 돈 대신 공천을 받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예. 당시 김영선과의 얘기는 김영선은 아예 여론조사 해설을 해서 여론조사 해설을 따로 꾸리되 이 주요한 고객을 언론사로 해서 하자. 네. 그리고 조사할 때마다 돈 받자 이런 예. 거였고 명태균은 돈 받아서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돈을 안 받아야 공천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청와대의 정례 정치사회 조사를 받아서 하자라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돈 받은 건 없다. 그러면 이제 김영선만 반띵 해가지고 김영선은 처벌. 딱 보니까 김영선, 강혜경, 명태균 처벌. 그다음에 그 이준석은 김태열 처벌. 그다음에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똥물에 빠뜨리자. 네. 대략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준석 얘기다. 의원은 지금 상파울로 브라질 가 있거든요. 네. 그 G20 그 국회의장단 여기에 같이 갔어요. 그 우원식 의장부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 한 거의 10명, 한 10명, 10여 명 정도 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짤이 뭐 돌기도 이게 이 화면이 나오기도 오마이뉴스에서 나와서 하기도 했는데 본회의장 이에 명태균 사태가 딱 터지자마자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 딱 만났을 때 다에게 그게 사는 길이야. 네. 다에게. 네. 그랬더니 막 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형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러고 아니 야 이거 지금 당신 여기 나와서 나하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거 사진 나간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더니 아 그럼 귓속말이라도 해 내가 그러니까 귓속말이라도 해 그랬더니 귓속말 말고 이렇게 뭐 소리 지르는 이렇게 소리통 소리통으로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똥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양두구육 이 얘기도 그나마 양두구육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정치적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때 있었던 일, 자기가 어떤 욕심이 어떤 사실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어떤 목표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 근데 나한테 이랬으면 저쪽에서는 더한 이런 게 있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정치를 더 할 것이고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정치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라도 재기할 기회가 생겨요. 다음 주에 뉴스토마토 추가 보도가 2차, 3차 이어질 예정인데 그 나오면 정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 아 그래요? 뭐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오늘 질의응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녹취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검찰에 제출할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제출될 예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하겠다는 얘기네. 증거인멸?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네. 범죄와 관련된. 내 휴대폰이 변호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소 2,000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리면 200개. 예, 저한테도 파일이 100개라 그랬어요. 그걸 소분하면 200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면 범죄 사실을 누군가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정말 웃기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때는 허풍이었고 가진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답니다. 또 몇 개가 그 몇몇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정치?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률상 변호인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변호사가 법률상 그러니까 법률상 의뢰인을 방어하려고 했으면 지금 뭐 그 이렇게 여기저기 녹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살겠다고 한 과장과 허풍이었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보호하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없고 폭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폭로는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얘기는 누군가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인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변호사로 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용산을 향해서 심우정을 향해서 특히 용산을 향해서죠. 김주현 수석 알아서 해주세요. 대통령 알아서 해주세요. 더 이상 저는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저를 봐주세요. 명태균 씨는 사과를 하고 그런 거죠.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한 거고 저의 어제 그 페이스북도 같은 맥락인 거고 김소연 변호사는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폭로 없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라고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언사예요. 정치적 언사.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변호사라면 자기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잖아.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는데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저는 앞으로 범죄를 은닉할 겁니다. 더 이상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고 증거는 인멸하거나 은닉하겠습니다. 그러면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고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구애입니다. 일방적 구애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통령실은 아직 뭐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명태균한테만 있다면 저 얘기를 가지고 내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보니까 사방팔방 너무 사방팔방 명태균 씨가 뿌린 것도 있고 예. 명태균 씨가 뿌린 것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 명태균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다가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녹취한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파일의 존재는 명태균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보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그 살펴보는데 노종면 의원 팀장인데 3분의 1도 아직 다 못 봤다고 언론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더 이상 저는 네. 다른 소리 안 할게요. 저를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다른 데서 만약 근데 명태균을 봐주는 쪽으로 수사를 끌고 가 그러다가 다른 데서 증거가 터져. 그럼 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봐줄 수가 없어요. 명태균은 어느 선에서 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구속을 시키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 김영선, 강혜경, 김준열인가요? 네. 예, 고 선에서 김태열. 김태열. 예, 예. 고 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네. 여기다가 어찌 보면 저쪽 이준석 의원 쪽을 엮어서 뭐 또 몇 사람 더 플러스 알파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어허. 심우정 검찰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야 그 재한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이 사건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고 네. 한편으로 막고 그런데 이 드러난 사실은 감출 수가 없으니 처벌은 하고 네. 네. 그리고 명태균은 구속의 길로 가고 근데 예. 명태균 씨가 구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알러지 보이더라고요.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집에서 밥을 명태균 씨가 한대요. 부인이 밥을 잘 안 해서 명태균 씨가 혹시 뭐 무슨 뭐 외근이나 뭐 무슨 출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밥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해서 외박도 잘 안 한 5살짜리도 있고 다 저 청소년들이에요. 둘 다 딸만 셋인데 다 먹고 삽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구속은 절대 자기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태도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검찰 내가 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딱딱 맞춰서 내가 대응할 거다. 나 인신구속 못 시킨다. 나는 증거인멸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증거인멸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범죄은닉하고. 네. 야 지금 상황에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영장을 치면 오늘 당장은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뭐 금방 나오는 거니까 네. 체포하고 네. 그런 다음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네. 구속영장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장 실질 심사를 48시간 안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2, 3일 안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아니 오늘 일단 네. 구속을 시켜. 오늘.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습니다. 네. 이제 긴급 체포 내지는 체포영장만 가지고 바로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체포영장을 사후에 받아도 되거든요. 긴급 체포를 해서 이제 못 가게 하고. 예.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예. 그리고 48시간 안에 예.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 바로 영장. 그 다음에는 구속영장으로. 구속영장. 체포를 먼저 하고 예. 체포영장 받고 구속영장 또 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바로 오늘부터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네, 명태균 씨 오늘부터 본인은 안 될 인신이 구속될 수 가능성이 있을 높다고 자기 구속 못 시킨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극단적으로는 오늘 당장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 체포, 긴급 체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속 네. 영장을 실제로 받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오늘 뭐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내일 갔다가 뭐 다시 또 나오고 다시 영장 출퇴근 청구를 조사. 해서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명태균 구속은 된다. 구속은 시킬 거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네. 일이 더 커져. 일이 더 커지죠. 네. 아이고 쫄 이렇게 되는 거죠. 명태균 입에 쫄.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한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게 뭐 김의겸, 그다음에 김종대, 네. 그다음에 MBC 박형광 기자, 뭐 그다음에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부 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한 4건 정도. 네. 근데 그 고소고발을 하는데 핵심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된 무속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에게 씌웠다라는 거예요. 명태균만큼 지금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맞아요. 근데 고소 고발을 안 해. 영적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영적인 대화, 꿈의 예, 대화를 예, 하시는 한데, 분이잖아요. 예. 무슨 뭐 주술사, 예. 그다음에 무사. 저한테는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떠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날 난리가 났다. 그래서 본인이 꿈의梦을 해주기를 여사님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떠나보내십시오. 그 꿈에 등장한 젊은 여자는 국가와 국민입니다. 그걸 못 떠나보냈구나. 못 떠나보내서 지금 이 화를 겪고 있다. 빨리 수덕사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명태균의 조언이었어요. 2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조언도 그런 조언도 했다면서요. 했죠. 예, 개헌 대통령. 대단해. 그럼 그리고 어찌됐든. 집 안에만 있으라고 그러는데 집 바깥으로 네, 나가시고 김건희 예, 여사 예. 마포대교 나가시고. 예. 여튼 그런데 고소 고발을 못 하잖아요. 네. 명태균 입이 무서워서 고소 고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니들 쫄?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저희가 김소연 변호사 계속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어서 관련된 속보 갤럽 저희가 17 계속 이래요? 17 10시 1분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유 신장식 의원님 계속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그러네. 계세요. 예. 17.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갤럽이 17% 나왔는데 광고 잠시 들으시고요. 최민희 의원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지금은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일 때다. 광장에서 만납시다. 아 광장에서 만납시다. 네 내일 광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신장식 의원님 내일 전화 드릴 테니까 취재 편의점 인터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